계속해서 학생들의 주거 문제와 관련하여 기숙사 증설 혹은 거리제도, 학교 주변 집값이나 임대료 공약에 대해서 학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부후보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울고 바람선군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람선군의 최수혜입니다. 네, 저희가 공약에 4번의 공약 큰 범주로 시대인을 위한 시대에서 집값이나 그런 기숙사, 주거 문제에 관련한 공약을 2가지 정도 냈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먼저 부동산 정보나 주변 집값에 관련한 내용에서는 저희가 부동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을 냈어요. 그래서 주변에 땅값이 많이 오르고 월세가 많이 폭등하여서 지금 주변에 있는 뭔가 시설이나 치안 문제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나 비싸다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고, 또 그런 걸로 해서 학생들 생활비가 100만 원이나 학생들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인데 그 중에 50만 원, 40만 원은 집값으로 나간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공약을 내세운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부동산 문제 부동산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공약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저희 학교 주변, 우리 학교 주변에 있는 자취집이나 하숙방에 그런 집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지도를 이용해서 지도에 이 집에는 자취를 운영하고 있고 월세는 얼마이며 시설은 어떠한 곳이 있다 이런 체계적인 정보를 어느 정도 구축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춰 나가서 여기서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고 집주인과 어떠한 사건이나 마찰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되었던 사례가 있다 이런 것까지도 조금 반영을 해서 비상식적으로 가격이 높다거나 이제 학생들이 부당하게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점을 저희가 직접적으로까지 개입을 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판단을 했을 때 이 집은 너무 시설에 비해서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할 때 자연스럽게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해서 권고를 주는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유스하우징이라는 걸 대학생 임대주택 건립 요구라는 이런 공약을 내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약간 그러니까 정보를 저희가 잘못 들어서 유스하우징이라는 개념을 좀 혼동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건립 요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저희가 총학생회 차원에서 주변에 있는 유스하우징이 지금 위치되어 있는 곳이 중랑구, 성북구에 5개, 그리고 광진구, 구이동에 1개, 이런 정도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 동대문구에는 하나도 없는 실정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학생회에서 우리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의 입지를 좀 반영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걸로 조금 수정을 한다고 죄송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건립 요구까지는 아니고 유스하우징이라는 개념이 기존에 있는 주택을 SH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학생들에게 값싼 가격에 낸다는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립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 학생들이 지금 지어져 있는, 지금 운행되고 있는 유스하우징을 어떻게 조금 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좀 더 분배해달라 하고 이렇게 요청하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공약은 주거 관련해서는 이런 정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무한동력 3번 측의 주거 문제 관련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학교 주변 집값과 더불어 기숙사 문제 2개를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일단 제가 기숙사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숙사의 공약을 내건 곳이 거리 요소 추가 그리고 차상위 계층 모델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2가지 조건이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두 가지 조건에 더 우선시해야 될 것은 차선인 개축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학교 주변 집값보다 기숙사가 더 싸기 때문에 학교 주변 집값보다 너무나도 비싼 거죠. 네, 기숙사에 들어가는 곳은 뭐 우리 학교 규정에 따라서는 지역장학금 대상자나 이런 차선인 개축 모델을 해야지 더 그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고요. 거리 호소 추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울시립대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방학생들은 혜택이 없다는 그 측면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뭐 거리 호소를 추가하더라도 아까 말했다시피 거리 호소는 차선개축 무대보다는 더 낮은, 저희가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낮은 거고요. 그래서 거리 호소를 추가하더라도 어느 정도 할당만, 그러니까 지방학생들이 할당만 줄 것이고요. 거리 호소 추가 같은 경우 이제 서울시민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저희의 반박은, 서울이 지금 이만큼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저는 지방의 희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팔당댐 주변에 그린벨트로 묶여진 납부된 지역이 있었기 때문이고, 서울이 지금 이렇게 전기를 틀고 있는 것도 한국수력원자력, 뭐 울진, 광양 이런 데 발전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 대한 부채의식과 지방에 대한 연대의식이 있다면은 당연히 지방학생들이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방학생들이 또 서울에 올라온 결과 동대문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방학생에 대한 어느 정도 쿼터 할당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주변 집값 잡는 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사실 주변 집값 잡겠다고 하니까 무슨 대통령 선거냐, 대통령이랑 나가길래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반값 등록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번 연도 초에는 반값 등록금 가야 될까? 그게 되는 거냐라고 얘기했지만 학생들이 같이 힘을 모으고 막 물대포도 맞고 촛불도 들고 이러면서 결국 반값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중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학교가 제1호 반값 등록금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번 서울시장에도 드러났듯이 이 SNS로 대표되는 20대의 투표율을 무시 못한다. 그리고 이것이 20대가 현재 굉장히 많이 관심받고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설령 지금 다들 뭐 아시겠지만 너무 불가능한 거 아니냐, 너무 현실성 없는 공약 아니냐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지만, 그럼 현실성 없다고 총학생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당장 현실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이것에서 끊임없이 끝까지 얘기할 수 있는 총학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주변 집값,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집값이 너무 과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하숙비, 하숙집, 그리고 뭐 자취방, 그리고 뭐 이런 방들에 대해서 좀 주거 안정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이번 연도 10월에 그 서울시의회에서 그 서울시립대의 그 이번 주변 집값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달라, 주택조사를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는 어쨌든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학생들의 학생들의 그 주변 임대주택 매입을 통해서 대학생 주거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요. 그 중에서 가장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실현시키기 좋은 곳이 어딘가? 바로 서울시립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립대는 서울시의 소관에 있기 때문에 가장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가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조사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마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모방하신 것처럼 내년에 지킬 수 있게 끝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통해서 이뤄내겠습니다. 네, 선거대 공약을 들어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선거끼리 질문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람선군의 질문 듣겠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으로 뭐 8만 채 주택 보급, 그리고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반값 자체가 많이 잡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는 물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또 드는 거죠. 과연 어떻게 그것들을 다 서울시에서 매입할 것이며, 그리고 아까 전에 서울시립대가 제일 첫 번째로 타겟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서울시립대 주변 땅값이 얼마 정도 됐는지 대충 아시니까 혹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상위 10%권이거든요. 저희 학교 근처가. 이게 앞에 대학로 조성 그걸로서 주거주택 개발 제한도 묶이고, 또 재개발 지역도 작업한 쪽으로 장수회가 그쪽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쪽 구역이 재개발로 다 묶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쪽에서 재개발할 거니까 더 이상 개발이 불가능하고 수요가 많은 만큼 공급이 또 안 되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좀 밀려가지고 학교 저희 앞쪽에 정문 앞에 미야 그쪽이 오르고 덩달아 후문까지 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서울시에서 시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매입을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이게 시장성이 있어야지 결국에는 이제 사는 사람도 이 집을 내놓는 건데 결국에 이제 서울시에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제 내달라 정책으로 하겠다 이런다고 과연 그냥 월세 받으면 되는 사람들이 주인들이 그걸 왜 내놓겠느냐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전혀 현실성이 없는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돈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이제 집값 잡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이제 철로 부분이죠. 철로 부분이 이제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고 집값이 싼데 이제 이런 부분을 매입해가지고 뉴스하우징으로서 좀 개편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싸게 내놓는다던가 이런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인 있는 것이 무작위로 이렇게 주변의 것들이 이렇게 사가지고 뭐 임대주택을 그냥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것들은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네, 그런 거에 관련해서 이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실현화되지 않을 경우에 그런 거에 대한 대비나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신지까지. 네, 집값을 잡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총학생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저는 서울시가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약했던 만큼 거기서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애초에 공약을 낼 때 아무런 근거 없이 공약을 낼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어쨌든 공약을 내세운 만큼 지켜라. 내년에 총선 대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20대의 여론에 대해서 어쨌든 무시 못하고 어쨌든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끝까지 정하면서 할 생각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데 혹시 지금 현재 우리 학교 기숙사에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기숙사에 거리 요소를 추가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거리 요소를 추가하셔서 어떻게 반영을 하실 것인지 뭐 거리 요소라고 하시면 뭐 그렇게 되면 제주도가 제일 멀고 뭐 부산, 뭐 광주 뭐 이렇게 차차 올라오는 식으로 하실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집이 멀리 있다고 해서 어쨌든 그 점수를 더 추가로 줄 생각은 없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건 통학 기준, 통학이 가능한 거리냐 아니면 불가능한 거리냐 두 가지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좀 추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생각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숙사 거리 요소를 추가하겠다는 것이지 이것이 절대적으로 기숙사 들어가는데 필요한 조건으로 생각 안 하고요. 만약에 100점이면 100점 만점 5점 아니면 10점 정도만 반영할 생각이고 주로 반영된 건 어쨌든 차상위층을 위한 제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되셨으면 무한동력성본 측의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유사증을 통해서 이제 집값 주거 안정을 좀 이제 대책을 내세우겠다고 했는데요.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좀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 집값이 아까 철로에 이제 철로 옆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용할 때 학생들이 철로 주변에 있는 곳에 집을 마련할지 뭐 이런 정도 질문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뉴스하우징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동대문구에는 뉴스하우징 건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랑구에 있고 성북구에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있는데요. 일단 뉴스하우징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한 혜택이고요. 굉장히 경쟁력도 높은 걸로 알겠습니다. 보증금 100만 원에 월 10만 원 정도면 뉴스하우징에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요구하는 것 자체로도 큰 혜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답변을 드리자면 철로 주변에 있는 부지를 이제 이용하겠다 이런 것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값이 싼 이제 부분이 있고 그런 데서 대학생들은 아무래도 낮 시간에는 좀 밖에서 활동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잠만 자는 기능을 하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값이 싸면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인 질문 사실면 지금 SH 공사 좀 알아보니까 뉴스하우징이 안 들어간 곳이
동대문배에도 그러니까 땅값이 있었는데 다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땅값이 있었는데 다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럼 어떤 근거로 그 SH공사에게 합리적으로 우리 학교 근처에 설립해달라는 걸 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죠. 딱히 저희 뭐 동대문구가 이제 더 합당하니까 이걸 지어야겠다 이제 이런 측면보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동대문구에 대학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 학교도 있고 주변에 외대, 경희대, 조금만 더 보면 고대, 삼육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우리 특히 저희 학교 근처가 또 땅값이 비싸고 그만큼 학생들이 부담감이 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제일 첫 번째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이 기숙사인데 또 그것도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기숙사 추가 건립 자체가 어려운 시점에서 서울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SH공사의 뉴스아웃팅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뉴스아웃팅 개념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새롭게 보셔야 될 게 새롭게 이제 철도 부지에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건물을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건물값이 싼 것을 매입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재임대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특히 1호선 주변이 이렇게 저희 동대문구 이렇게 1호선입니다. 중앙선이 이렇게 가로지르지 않습니까? 그 주변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매우 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거민 입장에서는 열차 소리 때문에 불편도 많이 겪고 있고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서의 이제 뉴스아웃팅이 또 있는 거죠. 대학생들은 말 그대로 와서 잠만 자고 공부할 때는 학교 가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철도 주변에서 살면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서 이제 또 SH공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축 관련 담당자분들께서도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주셨으면 다음으로 주거공약과 관련하여 언론사별 대표 패널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혜련입니다. 아까 그 바람 후보집에서는 학교 주변에 사는 그 하습이나 자치 그런 건물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평가하는 것을 내보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학생들이 알 수 있고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모르겠어서 다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장이나 이런 커뮤니티에서 광장에서도 이제 집을 내놓고 뭐 이렇게 집을 소급하고 뭐 이렇게 학생들끼리도 거래가 되는 게시판이 따로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새로 뭐 커뮤니티를 개설한다면 개설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객관적인 사실을 약간 지금 뭐 그 집에 평수가 어떻게 되며 반지하이면 층수가 어떻게 되고 이제 어떤 구조로 되어 있으면 가격은 어느 정도이고 지금 들어가 있는 뭐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이런 시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제 그런 구체적이고 이제 실질적인 그런 것들을 관리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조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 뭐 구글 맵처럼 지도가 인터넷상으로 구현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 학교 주변에 이제 집들을 이렇게 그 3차원 데이터로서 넣어가지고 각각의 집에 대한 가격을 이제 책에 이제 공시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그 정보에 대해서 제공을 해야 되겠죠. 이제 부동산에 이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기본적인 이렇게 체계를 구축해 놓으면 학생들이 조금씩 누적시켜 나가면서 이 집에 그러니까 지도를 딱 폈을 때 이 집에 나오면은 이 집에는 지금 월세가 어떻고 어떤 옵션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보면은 집값이 어느 정도다 이제 딱 봤을 때 스탠다드한 기준선이 서는 거죠. 이런 선에 있어가지고 너무 비싼 곳이 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물론 기피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비싸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충분히 또 경고를 줄 만한 그런 시스템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해 주셨으면 계속해서 청중 학우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학과 1학기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저 무한동물 역삼번째 질문할 때 있는데요. 아까 기숙사에 거래를 하시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기숙사는 학점도 높아야 되고 토익 점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매우 미묘한 차이로도 들어갈 수 있고 못 들어가게 당락이 되는데 기숙사에 넣으면 그 사소한 차이만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까지 넣으면
거리 때문에 그냥 떨어지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그 통학 기준이 얼마나 모호한지. 왜냐면 저는 분당에 살고 있는데 저는 2시간 반이 걸릴 때도 있고 1시간이 걸릴 때도 있거든요. 통학 기준이 정확히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첫 번째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상위, 그러니까 성적 네, 성적 부분은 줄이고 어쨌든 거리 요소를 최소한 5점이나 10점 정도를 주고 나머지는 차상위 계층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사실 학점이나 이런 것들의 미묘한 차이보다는 앞으로는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리 요소 5점 정도로는 미묘한 차이로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리에서 통학 기준은 생각했던 건 제가 2시간 반 정도 이제 걸려서 통학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명확한 기준을 아직 이제 저희가 구체화시키진 않았고요. 차기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구체화시킨 작업을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혹시 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네, 저 덧붙이겠습니다. 토익은 다음 학기부터는 시행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다음 학기부터는 학점만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리 요소랑 차상위 계층 2개를 조건으로 걸었는데 시입대 강장이나 학우들의 의견을 보면은 거리 요소에 대한 거리 요소에 대한 의식은 있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당선이 돼서 다시 조사를 해서 거리 요소 같은 경우에는 학우들이 많은 의심을 사고 기준이 모호하다면 그거는 하지 않을 의향이 있습니다. 입시를 한다고 했을 때 학점 제한을 아예 없으실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학점에 대한 언급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가지고 고소득층이 학점 따기가 되게 어려운데 학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현재 생각하는 바로는 장학금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이 성적장학금과 지학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학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지학장학금 신청한 사람이 3.0만 나오면 가계곤란 순위에 따라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숙사에 들어갈 때도 2가지 전형으로 나누어서 가계곤란, 지학장학금 대상자들은 그 전형에서 이제 학점에 대한 경쟁이나 아니면은 가계곤란 순으로 해서 그렇게 2가지로 나눠서 병행할 것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계속해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학과 성취하러 갑니다. 다른 분에게 질문하고 싶고요. 주거 문제 관련해서 공약이 학교 주변에 지도를 만들어서 자취방이랑 하수집의 전세 월세 정보를 써서 적시에 변동에 따라서 가격을 공시하겠다라는 하고 하셨는데 이 공약이 과연 주거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될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답변 좀. 주거 문제 해결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그런 것들을 공시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알아서 판단을 하시라는 부분이 있고요. 객관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가 좀 더 다분하게 더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약간 이 집은 단지하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데 월세 35만 원이다. 근데 저기 옆집은 1층인데 햇빛도 잘 들고 단지하에 비해서 환경도 좋고 뭔가 옵션도 더 들어있는데 30만 원이다. 이렇게 공시를 해서 볼 수 있게 눈에 띄게 이런 것이 이렇게 학우들이 판단하실 수 있게 딱 되어 있으면 학우분들이 알아서 30만 원짜리 집을 택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에서 있는 거고요. 학우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총학생의 이름으로 약간의 권고나 이런 약간의 제재까지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권고 정도는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약간 학우님들에게 맡기는 식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하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그러면 학교 주변에 자취방이나 월세방 부동산 문제에서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학교 주변에 있는 자취방이나 월세 가격에 대해서 조사를 몇 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촬영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학교 후문에 있는 이 부동산 다니면서 그 자취방이랑 하숙집 방을 알아봤었는데 반지하가 아니라 일반 지상층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원룸 있잖아요. 그런 곳은 대부분 가격이 요즘 5천만 원에 월세 가격이 하시거든요. 이게 부동산이 다 따라가야 된다면 다 서로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부동산 전화를 하면 또 다른 방 다 알아봐 주거든요. 제가 그 여쭤본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집값이 다 비슷해요. 반지하는 뭐 25만 원, 30만 원 하는데 일반 지상층의 집은 대부분 1,040이고 싼 거 주고 있거든요. 그런 그 현실이 대부분 집값이 비슷하고 지방 사람들에게는 이게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이 학교 주변을 집으로 만들어서 그 전세 월세 정보를 공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딱히 월세를 이렇게 인하하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부담감을 이렇게 지우는 측면에서 이렇게 공시를 하겠다 이런 측면보다 이러이러한 정보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을 열겠다. 그러니까 학부 여러분들께서 특히 이제 복학하시거나 이번에 이제 입학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다들 자취하시는 분들 있는데 같이 지방에서 있다가 이제 입학할 때쯤이나 뭐 복학할 때쯤 서로 올라와가지고 부동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 찾아봐야 되겠다.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운 좋아가지고 찾으면 이제 그만이지만 못 찾을 경우에는 또 몇 날 며칠이 걸리기도 하는 게 또 집착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이 조금씩 더 크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 배경이랑 어긋나는 오해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조금 더 봤을 때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높은 가격을 받는 그런 집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정보가 이렇게 딱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탠다드한 기준선이 나오지 않습니까? 평균값이 이런 거 있어가지고 딱딱 치솟는 값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총학생이니까 조금 더 공부하는 차원에서라도 뭐라고 하던가 이걸 공시해가지고 학생들이 이 집은 좀 그렇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선에서 충분히 학생들한테 뭐 바가지 같은 그런 요금을 또 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제가 말한 거는 네, 궁극적으로 제가 이제 그걸 함으로 인해가지고 뭐 학생들의 이제 반값 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다. 이런 거는 네, 사실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장이 추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공급자가 집값을 공개적으로 공개할 때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학생과 공급자가 모두가 가격이 공개되는 걸 다 알고 있을 때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한 가지 현상은 공급자가 서로 담합을 해서 학생들이 가격을 다 알더라도 똑같은 가격으로 높게 잡던가 또 그 이하는 이제 모든 게 가격이 공개됐으니까 이제 공급자들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가격이 점점 같아지고 전체적으로 낮아지게 되는데 이런 효과가 조금이라도 작용한다면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이고 적은 가격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한 거는 대부분의 집값이 싼 가격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시고 추진 배경에 보시면은 그 비싼 월세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추진 배경만 보면은 그러면 이 총학세가 이 당선이 되면은 주변 집값을 어떻게라도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진 배경과 보면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추진 배경은 간략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많이 담지 못하는 그런 물질적인 한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주셨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학우분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가 기숙사 관련해서 짧게 맞추면 되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점,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학점 반영이 사실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기숙사로 들어가서 거기서 수학을 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선발이 안 되거나 그래서 그렇게 주거권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수학한도 타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혹시 차후에 선발될 때 혹시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창상이 계층에 대해서 좀 우대해 주거나 그런 혜택을 줄 의향이 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첨본에게 질문하신
아닙니다. 무한 네, 뒤에 이렇게 잘 못 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더 짧게 해주시죠. 짧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제가 빌려본 그런 사상의 대칭의 하부에 대해서 기숙사의 선발의 하부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재선발할 때 상위 선발을 어느 정도 혜택을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 아까 그 합점부 어기가 곤란하다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네, 현재 기숙사 선발은 이제 그 차상위 계층과 일반 학생이 전혀 이제 분열되지 않고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이 상황에서 차상위 계층은 다음 우대를 할 때 지금 들어가 있는 학생들에게 그 혜택을 주겠냐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